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27일 최병욱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본격적으로 불을 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4명의 대표 경선 주자들이 이리저리 이제 상대방을 비판하는 거야.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제 원희룡 후보가 채널A에 출연해서 얘기한 부분은 아마 한동훈 후보한테 상당히 아픈 대목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겁니다.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당시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재청구까지 하면서 국회에 와서 역설하지 않았느냐. 법무부의 일반적인 검찰 지휘와 지금 검찰총장이 한 후보의 인사 추천으로 임명됐다고 알려졌는데 책임은 같이 져야 하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잡아놓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막말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는 핵심을 찌르는 얘기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실망을 한 상당수의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 결국 구속 못 시킨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그거를 원희룡 후보가 아주 정확하게, 그러니까 윤 대통령 책임을 얘기한 건 아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 이 책임을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국민의힘 지지층에는 아주 뼈아픈 지적이면서 성찰해야 될 대목. 그러니까 이런 주장에 국민의힘 지지층은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대표 경선에 서로 비판하고 하는 그런 차원을 이거는 좀 넘어서는 지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동훈 후보한테도 아픈 대목이죠. 자, 이런 거. 근데 이거야 이제 그냥 후보들 간의 비판 지점이니까 그럴다 치고. 자, 근데 오늘 한동훈 후보가 대구 경북을 방문해서 이철우 경북지사를 면담하기로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거절했다. 이렇게 다 알려져 있었죠. 근데 갑작스럽게 기자단 공지를 한동훈 후보 측에서 했는데,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한동훈 후보의 면담은 25일까지, 그러니까 이게 어제 기자단 공지니까 그 전날까지 구체적인 일정 조율이 됐었는데, 오늘 오후쯤, 그러니까 27일 오늘 오후쯤 에이펙 정상회의 일정을 이유로 그쪽에서 취소한다고 알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7일 오후,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만나기로 돼 있는 모양인데, 오늘 오후에 에이펙 정상회의 일정이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에이펙 정상회의 일정은 예를 들어서 2, 3일 전에 결정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에이펙 정상회의 일정이라는 거는 핑계다. 그러면 이철우 경북지사가 한동훈 후보를 만나려고 했다가 취소한 배경이 뭐냐? 이걸 저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동훈을 만나는 게 별로 좋지 않다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기로 했다가 취소한 거. 홍준표 대구시장이야 원래부터 한동훈 그 후보에 대해서 어린애 별별 거의 욕설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거는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의 일종의 대권 전략의 일환이다. 전 그렇게 분석을 했죠. 근데 이철우 경북지사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나주기로 했었는데 누군가가 침을 놓은 거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취소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다. 전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어제 친윤계의 유상범 의원이 MBC 라디오에 나와서 원희룡, 나경원 연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 지지 그룹이 어느 정도 중첩될 수가 있다. 결선 투표로 가는 상황이 도래하면 결국 한 후보 지지율은 떨어지고 원 후보와 나 후보 지지율은 올라갔다는 얘기다. 현재 단계에서는 원 후보가 상당히 앞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전략적 접근도 같이 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가겠다는 이야기로 들리죠. 뿐만 아니고 오선의 권성동 의원 잘 아시다시피 친윤의 핵심
뭐 이런 사람이죠. 뭐 지금은 이제 조금 멀어졌다 얘기하지만 멀어졌다고 해서 뭐 친윤이 어디 가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친구이기도 하고. 자,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실 보좌진을 선거 캠프에 파견하는 것은 특정 후보에 대한 적극적 지지 행위다. 당원 당규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근데 바로 어제 아침에 한동훈 후보 캠프의 조직도 뭐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현역 의원 뭐 17명의 보좌진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대거 파견돼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 보도가 나오자마자 친윤계의 사실상 좌장격인 권성동 의원이 야, 그거 당원 당규 위반이야. 그거 한번 선관위에서 검토해봐. 견제죠, 견제. 그럼 권성동 의원은 스스로 판단해서 견제했을까요? 아니면 또 누군가한테 지적을 받고 견제했을까요? 스스로 판단을 했겠죠. 뭐 권성동 의원 정도 되면. 그건 왜 그랬을까? 만약에 본인이 한동훈 후보를 지지한다면 그냥 침묵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 뭐 다 그런 거지. 실제 상황은 그렇거든요. 아니 실제 누가 선거 치릅니까? 대표 경선하면 각 경선 후보들마다 뭐 보좌진들 뭐 이런 사람들 모아서 또는 사무처 요원들 이런 사람들 모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굳이 콕 찍어서 그것도 한동훈 후보 캠프의 조직도가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야 이거 당원당규 위반이야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는 적어도 5선 정도 되는 그 국회에서 밥을 오래 먹었던 사람으로서는 관행이지만 고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걸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한동훈 후보와 관련한 보도가 나오자마자 이런 얘기를 한 거는 견제다. 다만 용산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지적을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자, 이렇게 하니까 당 선관위가 바로 그날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마치 짜고 친 듯이 선관위 관계자가 전당대회 러닝메이트 출마 문제와 보좌진 파견 문제가 논란이 돼서 당원 당규 위반 논의를 안 할 수가 없다. 27일 오전에 해당 사안을 검토해 볼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러닝메이트라는 건요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아니 러닝메이트를 금지한다.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아름아름 그 투표권자들이 판단해서 할 문제입니다. 이거를 뭐 금지하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또 그런 것들을 선관위에서 검토하면 하는 거지. 이걸 또 언론에다 대고서 이렇게 우리가 합니다. 이거는 러닝메이트 문제는 물론 원희룡 후보도 있죠. 그러나 이걸 맨 처음에 러닝메이트를 얘기한 사람은 팀 한동훈 이걸 만들려고. 왜? 제가 한번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죠. 그건 역시 나중에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대표가 됐을 경우에 이제 대통령실이나 뭐 아니면 친윤계가 흔들려고 하는 거 이걸 막기 위해서. 왜냐면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만약에 사퇴를 하면 비대위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그걸 막아야 합니다. 본인은 뭐 사퇴할 리 없고 러닝메이트 2명 거기다가 청년 최고위원 진종호 의원 이렇게 해서 당선시키면 선출직은 5명입니다. 총. 거기다가 지명직 1명 이렇게 되는데 선출직은 총 5명인데 이렇게 되면 선출직 중에서 4명을 한동훈 후보가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비대위로 가도록 흔들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팀 한동훈이라는 거의 발상이라고 제가 분석을 해드렸는데 바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러닝메이트 뭐 이런 거 보좌진 파견 아니 뭐 당연한 거죠. 아마 뭐 보좌진 파견을 혹시 뭐 당원당규 위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러닝메이트 문제 이런 건 아닌데 굳이 이런 거를 한동훈 후보의 캠프가 문제가 되자마자 선관위에서 달려들었다. 견제다. 이 견제도 역시 용산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감지한 당 선관위 뭐 이런 데의 견제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물론 본인들은 다 부인하고
하겠죠. 아니 뭐 당원 당규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정치적인 행위로 보면 이런 것들은 견제다. 결국은 지금 한동훈 후보를 견제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손. 저는 용산 대통령실이 직접 했거나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과 연결된 예를 들어서 뭐 이철규 의원이나 뭐 윤한홍 의원이나 뭐 이런 쪽에서 지금 이 견제를 컨트롤하고 있다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앞장서서 전면적으로 견제할 것이냐 한동훈을. 저는 뭐 아직 그렇게 뚜렷한 결론을 내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7월 초쯤에 초반 판세를 좀 보고 그리고 나서 해볼 만하다 싶으면 아마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때는 이제 뭐 심지어 이철규 의원이 뭐 직접 뭐 원희룡 후보를 도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고 그렇지 않고 역부족이다 싶으면 그냥 지금 정도 선에서 그냥 원희룡 후보를 이른바 선발대 친윤계의 선발대 정도가 도와주는 뭐 이용, 인요한 뭐 이런 사람들 아마 그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조원 CNI라는 데가 어제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 보면 한동훈 후보가 63, 나경원 18.1 나경원이 아니죠. 원희룡 그 다음에 나경원 8, 윤상현 3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사실 압도적이죠. 나경원이 8.3, 윤상현이 4.4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한동훈 후보 압도적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후보 등록을 마치기 직전의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동훈 견제에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그 흐름이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지금 조원 CNI의 조사 같은 것들이 이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조사인데 약간 이제 조정 국면을 걷겠죠. 아마 이 조정 국면이 있을 때쯤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선발대 정도에 그칠 것인가 하는 결심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판단에 따라서 이 국민의힘의 위기지수가 조금 높아진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위기가 겉으로 드러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누군가의 중재자가 필요하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그런 중재자 잘 안 보입니다. 왜? 사실 이 당의 중심은 영남권 아닙니까? 근데 영남권에서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영남권 중진이라는 사람들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전당대회에 임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고맙습니다.